147쪽에 보시면 뭐 응시비 합계 구하기 과정 나와 있는데요. 그 다음에 뭐 반올림 구하는 것도 나오고 그 부분을 좀 한번 살펴볼게요. 근데 지금 여기는 함수잖아요. 함수 자체가 사실은 뭐 원체 양이 많아서 그렇죠.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이게 지금 8장이죠. 열기 눌러서 내 문서에 가시면 나 이거 처음 썼다. 나 이거 예, 새벽 컴퓨터 교실로 가세요. 8장에 있는 함수 지금 수학 삼각함수, 수학 삼각 통계함수 쪽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한번 열어놓고 보세요. 보시면은요, 오른쪽에 응시비 합계 구하는 거 뭐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응시비 합계 구하는 거. 뭐 순위 구하는 것도 우리 그때 했었고요. 평균 점수 구하는 것도 있고, 5학년 학생 수 구하는 거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자, 지금 응시 학생의 평균 점수를 구하고,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볼까요? 는 함수 중에 보면은 여기에 요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시그마 기호 들어가시면 평균 있잖아요. 평균. 그러니까 는 하고 우리 여기 시그마에 가서 평균을 구했더니 는 에버레이지하고 괄호 열고 닫고가 이렇게 껌뻑껌뻑거리거든요. 여기 점수만 드래그 해주시면 점수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점수에 대한 평균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잠깐만, 왜 이렇게 껌뻑껌뻑거리지? 예. 얘가 사실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77이 아니라 76.5가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소수점 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두 자리까지 표현해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요. 우리 책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자동으로 쉼표 스타일이 들어갔어요. 여기 쉼표 스타일이 들어가서 반올림이 돼서 77이 된 건데, 원래는 요 서식에 가서 셀 서식을 누르시면은 원래 값이 1반이거든요. 1반 76.5가 맞는데, 이거를 반올림을 하려니까는 여기에서 숫자를 자릿수를 하나 늘려라 줄여라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니면 요거 쉼표 스타일을 이용해서 쉼표를 찍어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해놨더니 자릿수를 원래 값이 얼마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원래 값이 모르니까는 오른쪽 버튼 눌러도 되고, 그 셀 서식. 그래서 어디가? 1반으로 가시면 된다. 이거지. 1반. 한번 해보세요. 여기 지금 여기 값에 가서 오른쪽 눌러서 셀 서식 하셔도 되고, 서식에 가서 셀 서식 누르셔도 돼요. 그럼 여기 지금 아까 보면 회계나 통화로 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1반으로 갖다 놓으세요. 1반으로 한번 해. 자, 보시면 우리가 보통 숫자를 쓰면 오른쪽 벽에 딱 붙어 있어요. 근데 얘는 오른쪽에서 살짝 떨어져 있거든. 보기 좋으라고. 그러니까 뭔가 꾸민 거예요. 뭔가 꾸민 거라고. 그럴 때 서식에 가서 셀 서식에 가시면, 아니면 오른쪽 눌러서 셀 서식 가시면 지금 회계 쪽에 가 있어요. 회계. 이걸 일반으로 바꾸시면 그냥 꾸미지 않은 원래 생얼로 간다 이거지. 자, 그러면 이 76.5라고 하는 숫자가 이 책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은 반올림을 시키겠다라는 거죠. 반올림. 원래 76.5인데 77로 보이게 할 거냐, 아니면 76.4333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점수가
82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보세요, 이게. 76.375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77 반올림이 되게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려면 여기다 무슨 명령을 걸어야 되겠지. 명령을 걸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요 앞에다가 에버레이지 앞에다가 라운드라는 함수를 쓰라고 지금 얘기가 나와요. 라운드. 가로 열고 요 뒤에다 컴마 0 0이라고 쓰면 뭐냐? 0이라고 쓰면 뭐냐? 그러면은 책에 148페이지 보면은 뭐 이상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여기다가 컴마 0을 쓰면 어떻게 되냐? 149쪽을 가서 보시면 돼요. 149쪽. 컴마 0을 쓰면 책에서는 컴마 2라고 써라고 컴마 2. 컴마 2는 뭐냐면 소점이야 두 자리까지 표현하라는 얘기예요. 소점이야 두 자리까지. 그러니까 76.375 뭐 이렇게 되면은 36.38 하고 나오게 해라 이거지. 그러면 76. 아까 5였잖아요. 76.5 같으면 어떻게 돼? 76.5 그대로 나오겠지. 뭐 소점이야 두 자리 한 자리에서 끝나버렸으니까는. 근데 0을 쓰면 뭐가 된다? 0? 0을 쓰면 소점 없이 나와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0을 쓰게 되면은 이렇게 77 탁 떨어진다 이거죠. 자, 간단한 메모를 하나 좀 해놓고 볼게요. 자, 는 라운드라는 함수가 있어요. 라운드. 이거예요. 이거. 우리 책에다가 옆에다가 149쪽 위 하단에 공간이 있으니까는요. 거기다가 하나 메모를 하세요. 는 라운드 가로 열고 값. 근데 우리 책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요게 값이죠. 평균 구한 것이 값이야. 그러니까 라운드 안에 값에는 평균이 들어갈 수도 있고 최대값이 들어갈 수도 있고 뭐 합계가 들어갈 수도 있고 뭐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컴마 자릿수가 들어가는데 0 그럼 뭐다? 소수점 이하 없이 반올림해라. 1 그럼 뭐가 된다? 1 그러면 소수점 이하 한 자리까지 보여라. 책에서는 2라고 써있죠? 그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보여라. 근데 0 그럼 뭐다? 소수점 없이 보여라. 반올림. 그러니까 라운드라는 함수가 있고요. 라운드라는 함수 있고 라운드업이라는 함수가 있고요. 라운드 다운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라운드업은 올리는 거니까 올림. 라운드 다운은 내림. 자, 이러한 종류의 함수가 있다. 자, 그 다음 거 한번 볼게요. 그런데 이제 이 책에 보면은 어떻게 했냐면 합계를 구하라 그러면 함수 이름을 외워서 쓰는 게 아니라 아까 여기에서 예를 들어 최고 점수를 구하라 그러면 여기 시그마 옆에 화살표 눌러서 최대값 그래가지고 마우스로 이렇게 블럭 잡아주고 최저 점수에는 시그마 옆에 있는 화살표 눌러서 최소값 그리고 마우스로 쭉 블럭 잡아주고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이 나왔단 말이에요. 최저값이. 근데 이렇게 한참 하다 보면은요 최대값이 뭐였더라 하고 기억을 못해요. 평균이 뭐였더라?
그러면 꼭 여기를 눌러봐야 돼. 근데 합계, 평균, 숫자 개수, 최대값, 최저값 5가지는 그나마 목록에 있으니까 고르는데 그 나머지 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기타 함수에 들어가서 찾든지 우리 수식에 들어가서 뭐 기타 함수에서 찾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내가 사용하려는 함수가 무슨 함수인지를 모르면 못 찾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집에 있는 후라이팬을 딱 보고 아, 저 뭐 볶는 거구나. 아, 저 냄비는 뭐 끓이는 거구나.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뭘 지져야 돼. 그럼 뭐를 써야지? 모른다라는 거야. 그냥 음식을 하려면 음식에 맞는 도구들을 내가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써야 되는데 기억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찾아본단 말이야. 내가 지금 찌개를 끓여야 되는데 무슨 도구를 써야 되나 하고 막 집에 있는 걸 찾아봐. 근데 집에 없으면 그날 찌개 못 끓여 먹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이 책에서는 이제 기초과정이니까 최대값, 최소값, 합계 같은 경우를 제가 키보드에 써가지고 이렇게 함수를 쓴 게 아니라 목록에서 찾았잖아요. 이렇게 찾는 것보다는 뭐가 좋으냐면은 함수를 가급적이면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 그러니까는 그런 거죠. 우리가 어떤 음식을 만들고 싶은데 음식 만들 줄 할 줄 모르면 어떻게 돼요? 못 해 먹는 거야.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이 음식을 제법 해요. 어떻게 하냐면 레시피 보고 한단 말이에요. 인터넷상에서. 그러니까 레시피가 없으면 음식을 못 해요. 음식을 못 해. 콩나물국 하나 끓일래도 자기만의 레시피를 모르니까 인터넷 찾아봐야 돼. 불편하더라 이거야. 불편하더라. 그래서 항상 외워서 쓰는 게 가장 좋다. 외워서 쓰는 게. 예. 자, 밑에 찾기 함수로 그냥 갈게요. 찾기 참조 함수로 가볼게요. 이게 약간은 좀 어려운 거니까는 나머지는 뭐 책을 찾아보시면 되겠고 154쪽으로 넘어갈게요. 밑에 찾기 참조라고 하는 거에 가서 한번 좀 볼게요. 그때 잠깐 이거는 우리 한번 살펴본 것 같은데 기억나실 거예요. 그렇죠? 기억이 안 나시나? 네. 자, 보세요. 콩우팬다2라고 하는 모델이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15,000원이라는 금액에다가 수량을 곱해가지고 매출액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장르는 뭐냐면, 장르는 앞에 있는 A, B, C를 가지고 애니메이션인지 코미디인지를 찾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를 찾기 하는 거니까는, 일단은 내가 원하는 글자가 얘인지, 만약에 여기에서 찾을 거라면, 그때는 제품명, 영화 이름으로 찾아야 되고, 정정. 매출액 같으면 수량하고 단가를 곱해야 되니까 이 제품명을 가지고 계산해야 되고, 장르를 계산할 때는 분류 코드가 옆에 있으니까 이 분류 코드를 가지고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함수는 VLOOKUP, HLOOKUP이라는 걸 쓴단 말이에요. 근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얘는 목차가 위에서 아래로 쭉 뻗어 있으니까, 내려가 있으니까 이거를 우리는 수직이라고 보고 세로라고 보고 VLOOKUP을 쓴다, 버티컬 룩업을 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장르 같은 경우에는 A, B, C 해서 옆으로 펼쳐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horizontal, 가로다 라고 해서 HLOOKUP을 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을 겁니다. 근데 한번 보시면은요, HLOOKUP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뭐가 굉장히 많아요. 항목이 4가지를 써야 돼요. 근데 4가지를 클릭해 보면은 밑에 룩업 밸류는 뭐냐? 찾고자 하는 값이다 이거지. 얘다 이거야. 그럼 그걸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밑에서 찾아야 된다 이거야. 그리고 F4번 키를 누른다. 그 다음에 찾고자 하는 항목에서 첫 번째 줄이 ABC고 두 번째가 장르명인데, 내가 원하는 분류 코드가 ABC가 있으니까는 두 번째 줄에 있는 애니메이션인지 액션인지 찾아와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E를 쓴다. 레인지 룩업은 뭐냐면 ABC랑 똑같은 글자를 찾아야 되거든. 만약에 분류가 D 그러면 어떻게 돼요? D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일치하는 걸 찾을 때는 false를 써라. false. 그러니까 false라고 써도 되고
false라고 써도 되고, false라고 써도 되고, 0이라고 써도 되고. 컴퓨터에서는 0이 false고 0이 아니면 다 참이거든요. true. 그러니까 2란이면 0을 쓴다 이거지. 근데 여기서 0을 써야만이 그러면 이제 애니메이션이 쫙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매출액은 오른쪽에 있는 이 코드표에서 찾아야 되니까 vlookup 을 찾은단 말이에요. vlookup. 이때 찾고자 하는 글자는 제품명이고 내가 찾고자 하는 참조하는 영역은 오른쪽에 있는 단가표고 단가표는 꼭 F4번 키 눌러요. F4번 키 누른다는 의미는 제가 말씀을 드렸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찾고자 하는 것이 왼쪽에 있는 제품명을 찾고 분류 코드에서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얘를 찾아가지고 오른쪽 표를 블럭을 잡았단 말이에요. 아까 밑에 거를 위에 거를 잡았잖아요.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수량 가지고 단가를 곱할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품명을 가지고 단가를 찾을 거란 말이에요. 분류 코드를 가지고 장르를 찾을 거란 말이에요. 항상 왼쪽 걸 갖고 계산했거든요. 왼쪽 걸 가지고. 근데 왼쪽 게 아니라 오른쪽이나 아래쪽에 있는 어떤 거를 블럭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블럭을 잡을 때는 꼭 F4번 키를 누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편해요. 그러면 vlookup 같은 경우에는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은 제품명이고 코드표는 여기에 있고 그러니까 지금 왼쪽에 있는 콩오 팬더는 찾았는데 오른쪽에 있는 테이블 표를 찾았단 말이에요. 이때는 무조건 F4번 키를 누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컬럼 인덱스 넘버라는 거는 컬럼이니까 뭐예요? 칸이잖아, 칸. 인덱스 넘버라고 인덱스라고 되어 있는 거는 참조표예요, 표. 즉 제품명이 첫 번째 있었고 단가가 두 번째 있었고 뭐 세 번째는 뭐가 있고 네 번째는 뭐가 있고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데 내가 원하는 거는 단가를 가져와야 되니까 제품명에 맞는 단가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두 번째 칸에 있다 그래서 2라고 쓰는 거고 그리고 이땐 반드시 쿵우 팬더인지 어벤져스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0을 써야 되고 0을 쓸 때하고 안 쓸 때하고 값이 달라요. 0을 쓰면은 15,000원 나온단 말이야. 근데 0을 안 쓰면 어떻게 돼요? 1이나 0 안 쓰면은 9,300원짜리 엉뚱한 걸 찾게 돼요. 엉뚱한 거를. 그래서 꼭 0을 써야 된다 이거죠. 그래갖고 계산을 해주면 예를 들어 콩오 팬더가 아니라 만약에 뭐 어벤져스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어벤져스라고 딱 들어오는 순간 금액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다 지금 뭐를 안 곱했네. 곱하기 얘를 해야 되는데 안 했네. 그렇죠? 그래야 금액이 달라지지. 자, A가 아니라 얘가 뭐라고? B면 어떻게 돼요? B면 액션몰로 바뀌겠지, 자료도. 그렇죠. 이 제품명이 어벤져스가 아니라 다이하드라고 바뀌면 금액이 달라진단 말이야. 8,500원이니까. 그래서 이 표에 의해서 이 하단에 있는 표에 의해서 코드표가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 갖고 장르가 바뀌고 그 다음에 제품명에 따라서 매출액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자동으로 계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여기까지는 설명을 드린 거로 알고 있어요. 자, 오늘은 함수가 아니라 이제 차트를 해볼 건데요. 교재 161쪽으로 한번 보세요. 차트는 자 열어볼게요. 9장에서 찾을 겁니다. 9장. 내 문서에 가서 9장에 가서 차트 뭐야? 결과가 나와버렸네. 결과는 지워버리면 되죠.
자, 차트 다 열어 오셨어요? 구장이 안 나오는데? 8장까지 나오는데? 그 구장은 내 컴퓨터가 찾아야지. 네. 이 차트 자체에 있잖아요. 여기 3학년 성적표라는 글자가 적혀 있는 글자에다 갖다 대면 차트 제목이라고 뜰 거고요. 여기 비어있는 영역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면 차트 영역이라고 뜨거든요. 클릭하고 딜리트 누르시면 돼요. 클릭하고 딜리트. 클릭하고 딜리트를 누르시면 차트가 지워졌죠. 네. 그러면 이제 요걸 가지고 얘를 가지고 차트를 이제 연습을 해봐야죠 우리가. 차트가 뭔지는 우리 다 알아요. 그렇죠. 그래프 만드는 거잖아요. 막대 그래프, 무슨 그래프 있잖아요. 네. 가장 우리 만만하게 봤던 게 막대 그래프야. 그래서 교회 가도 막대 그래프가 있어요. 1교구는 성경책을 얼만큼 읽었는지, 2교구는 헌금을 얼마나 냈는지 뭐 이런 거를 보여주기도 하고, 보험회사 가면 어떻게 돼요? 개인별로 A라는 사람은 보험을 몇 건을 했는지 쭉 그걸 표로 보여줘. 그래가지고 소장이 막 달달달달 볶죠. 영화에도 나와 그런 거는 생활 속에 있는 모습들이니까. 근데 그래프를 보는 이유는 하나예요. 숫자로 적어놓는 것보다 그래프로 보면 높낮이가 나오니까 누가 제일 잘했네, 누가 못했네, 이 사람은 계속 잘하고 있네, 이 사람은 평균 똑같네, 어떤 사람은 내려가네, 이번 수출이 지난달에 비해서 올라갔네, 내려갔네,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점수를 가지고 볼 때, 국어에 비해서 영어 점수가 얼마큼 높은 건지 낮은 건지 이런 거를 볼 수도 있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첫 번째 블럭을 잡으세요. 꼭 블럭을 잡아야 돼요. 블럭을 안 잡으면 안 돼요. 블럭을 잡으세요. 그 다음에 삽입에 가서 차트 그룹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추천 차트도 있고, 추천 차트를 눌러보니까 이렇게 나오나요? 이 추천 차트는요, 엑셀이 2010에는 없어요. 2010에는 없고요. 그 옆에 보면 막대 그래프라는 게 있어요. 세로 막대, 가로 막대 이런 거 있어요. 그럼 뭐 우리 흔히 말하는 세로 막대 한번 눌러볼게요. 세로 막대. 그럼 세로 막대가 종류가 있는데, 그렇죠. 종류가 있는데 2차원도 있고 3차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2차원 눌러보지 뭐. 2차원이 제일 만만하니까. 누르세요. 그럼 차트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얘를 꾸며야 돼요. 하나도 안 이뻐. 그럼 차트를 먼저 쭉 끌고 올 거예요. 차트 끌고 오는데 주의하실 점은 제목 있잖아요. 제목을 누르고 움직이면 제목의 위치가 바뀌니까 안 되고요. 여기 비어있는 공간 있잖아. 비어있는데 차트 영역이라고 불리는 데 있죠. 얘를 마우스로 눌러서 끌고 가면 차트가 이렇게 움직여집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옆으로 좀 넓힐 거예요. 이렇게 넓힐 거예요. 자,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했냐면요, 먼저 차트를 블럭 잡는다 그랬죠. 그리고 삽입이란 메뉴에 가서 차트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세로 막대를 할 거란 말이에요. 세로 막대를 할 거예요. 근데 세로 막대가 일반적인 세로 막대가 있고 누적 세로 막대가 있고 뭐 복잡한 게 있어요. 그냥 처음 거 할 거예요. 처음 거. 예. 그럼 차트가 이 시트를 가려 먹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끌고 쓱 오자고 이렇게 올 거야. 그 다음에 요 귀퉁이 보면 점이 있어요. 점. 그리고 중간에 보면 요렇게 넓히는 영역이 있는데 넓혀가지고 이 너비만큼 넓혀줄 거라. 그럼 기본적으로 차트는 완성이 된 거예요.
꾸며야지. 뭐부터 꾸며야 될지는 우리가 마음대로 고르면 돼요. 그 머리에서 발끝까지 한번 꾸며보죠 뭐. 차트 제목이라고 나와 있네. 그렇죠? 얘를 클릭하고 글자를 쓰지. 뭐라고? 성적표라고 쓰지 뭐. 성적표. 성적표라고 쓰면 성적표란 글자가 들어갑니까? 아니면 글자는 입력은 되는데 화면에 안 보입니까? 키보드는 써지는데 글자가 안 보이는지, 아니면 조금 전에 제가 성적표라고 썼더니 성적표란 글자가 들어갔잖아요. 예. 만약에 글자를 막 치고 있는데도 글자가 안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면 글자를 다 치고 엔터를 탁 치면 돼요. 글자가 쏙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글자를 이제 썼더니 글자가 사이로 끼어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 글자 쓰고 나서 딜리트 누르면 지워지잖아요. 자, 보세요. 지금 이렇게 해놓고 글자를 여기다 클릭했잖아요. 제목에다가. 그래 놓고 예를 들어서 뭐 3학년 보세요. 글자가 위에 써졌지 여기는 안 들어갔단 말이야. 그럼 3학년을 쓰고 엔터를 탁 치면 바뀌어요.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제가 글자를 썼더니 어떨 때는 또 글자가 여기에 이렇게 끼어 들어갔잖아요. 이럴 때는 글자를 편집하면 되고, 여기다 글자를 쓰면 뭐가 되는데, 여기다 쓰면은 글자가 들어가죠. 엔터를 치니까. 하여튼 글자를 쓰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그럼 대충 딱 봤을 때 우리가 성적표라고 썼으니까 아, 이거는 지금 성적표구나 하고는 알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밑에 보니까 퍼런 거는 중간고사고 빨간 건 기말고사요 하고 나와 있지. 그러면 이 정도면 우리가 알아보기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책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책에서는 뭐 색깔도 좀 사이mer하게 넣고 박스도 그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차트 도구에 가보면 디자인도 나오고 서식도 보여요. 근데 2010에는 차트 도구에 가면 레이아웃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레이아웃. 여기는 레이아웃이 없어요. 레이아웃이 없고 여기 들어가 있어. 지금 여기 이렇게 들어 있는데 이걸 마우스로 갖다 대면 막 알아서 막 바뀌어. 뭐가 이렇게 막 바뀌어. 너 어떤 종류로 그래프를 만들 거니? 이렇게 만들 거니? 저렇게 만들 거니? 난 자세히 할 줄 몰라. 그럼 골라봐. 이게 골라봐.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할 줄 아니까 뭘 골라? 내가 꾸미면 되지? 이거지. 네, 꾸미면 되는 거지. 색 변경도 있어요. 색 변경. 색을 변경하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이렇게. 색깔이 알록달록 막 바뀌어. 지금은 파란색, 빨간색 색깔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색 변경에 가서 딱 눌러보시면은 색깔이 종류별로 있잖아요. 갖다 대보면 좌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는 흐리네, 하나는 진하네. 변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여기 있는 거는 뭐예요? 서로 색깔이 지그재그 다른 거고 서로 색깔이 달라. 이 색깔하고 이 색깔 갖다 대면 너는 빨간색, 너는 노란색하고 색깔을 서로 달리 만들어주는 기능이고, 단색형은 뭐냐면 니랑 내랑 너는 진하고 나는 흐리고 뭐 이런 거지. 근데 나는 그게 아니라 나는 아예 얘를 노란색으로 쓰고 쟤는 빨간색으로 쓸 거야 뭐 이렇게 꾸밀 수도 있어요. 그럼 뭐 다음에 꾸미면 되죠 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행렬 전환은 있을 거예요. 엑셀 2010 쓰시는 분들은 행렬 전환이 왼쪽에 있어요. 이 데이터 선택과 행렬 전환과 차트 종류 변경이라는 항목이 엑셀 2010에는 왼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행렬 전환을 누르면 보세요. 바뀔 거예요. 중간고사만 보고 기말고사 이렇게 볼 거냐? 아니면 과목별로 볼 거냐? 여러분 마음대로 보시면 돼요.
그러다가 에이 나 차트 종류를 좀 바꾸고 싶어. 그럼 종류 변경 눌러보세요. 그래서 나는 가로막대로 할래. 가로막대. 가로막대. 그럼 가로막대 누르시고 가로 또 확인 누르시면 가로막대로 돼요. 한번 해보세요. 자, 가로막대로 바꿔보시고 자, 우리 책에 보니까 163쪽이에요. 자, 차트 종류 바꾸기라고 하는 항목이 나와 있는데, 예. 한 장 더 넘겨보세요. 한 장 더. 하나 더 넘겨보세요. 거기. 예, 거기. 오른쪽 페이지입니다. 오른쪽 페이지. 자, 차트 종류 바꾸기라고 되어 있는 건데, 이렇게 했어요. 차트 선택하고, 차트 도구에 디자인에 오면은, 우리 책은 엑셀 2010이지 않습니까? 2010에는 요 차트 종류 변경이라고 하는 게 어디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림에. 제일 왼쪽에 있잖아요. 제일 왼쪽에 나오잖아요. 차트 종류 변경을 눌러서 아까 우리 세로막대였는데 가로막대로 바꿔라. 아니 꺾은 선 눌러보실래요? 꺾은 선 눌러보시고 꺾은 선 중에 보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거 꺾은 선에 보면 위에 네 번째 거 있을 거예요. 네 번째 거 찾으셨어요? 예. 그 네 번째 거는 뭐냐면 이렇게 점 같은 게 나타나는 거예요. 점이 처음에 있는 거는요, 꺾은 선이 점이 없으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꺾였잖아요. 이렇게 꺾인 부분이 있죠. 꺾인 부분이 거기가 과목인데 네 번째 항목을 딱 선택하는 순간 아예 점이 표시가 되거든요. 그걸 표식이라 그래. 표식. 아, 얘는 영어 점수구나, 쟤는 중국어 점수구나, 과학 점수구나 알 수 있어요. 예, 그렇게 해놓고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변합니다. 그런데 지금 꺾은 선을 했잖아요. 근데 꺾은 선은 성적표에 어울리지 않아요. 꺾은 선은 어떨 때 쓰냐면 1월달에 몇 개 팔고 2월달에 몇 개 팔고 3월달에 몇 개 팔고 뭐를 음료수를 아이스크림을 그랬더니 7월달 8월달에는 음료수를 많이 팔리더라. 이게 더우니까 겨울철에 11월달 12월달서부터 어떻게 돼요? 주춤하더라 이거지. 내려가더라. 그런 걸 볼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꺾은 선은 그런 용도로 보는 게 좋은 거지. 그러니까는 지금은 다시 차트 종류 변경에 들어가서 가로막대를 선택할 거예요.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은 가로막대로 변할 겁니다. 자, 세로막대로 한번 바꿔볼게요. 다시 차트 종류에 들어가서 세로막대 첫 번째 거 놓고 확인.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차트를 선택했어요. 차트를 선택하고 변경을 눌렀더니 나는 이런 그래프로 바꿀래, 저런 그래프로 바꿀래, 마우스로 갖다 찍어보면 뜨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뜨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갖고 확인만 누르면 차트가 바뀐다 이거야. 그것이 164쪽에 네 번째 나와 있는 차트 종류 변경을 하자라는 내용을 한 겁니다. 그런데 164쪽에 다섯 번째 항목을 보면은요, 다른 내용이 좀 나와 있어요. 기말고사 계열만 바꾸고 싶대요. 지금 왼쪽에 파란 건 중간고사고 오른쪽 빨간 건 기말고사인데 기말고사하고 중간고사하고 그래프를 좀 달리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빨간 거를 클릭하고 빨간 거를 클릭하고 파란 게 아니라 빨간 걸 클릭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파란 게 전체가 아니라 빨간 것만 쫙 선택을 해요. 그리고 차트 종류 변경 가보세요. 그리고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꺾은 선 갈 거예요. 꺾은 선. 그런데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요. 꺾은 선을 가서 확인 누르면 다 꺾은 선이 돼버려요. 자세히 보시면 차트 종류 변경에 들어가면 콤보라는 말이 있거든. 콤보. 이 콤보. 그러니까는 여기에 빨간 거를 꼭 클릭하고 빨간 걸 클릭하고 차트 종류 변경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콤보로 가요. 다시 취소 누르고 차트 자체를 선택하고 차트 종류 변경을 누르면 이렇게 보이는데 저 밑에 콤보가 있긴 있습니다. 자, 다시 취소할게요. 자, 빨간 거 다시 선택하세요. 기말고사를 선택하고 차트 종류 변경을 들어가면은 기말고사 거 있잖아요. 밑에 기말고사 거. 얘를 선택을 해서 묶음 세로 막대형을 클릭해 가지고 꺾은 선 네 번째 거를 할 거거든요. 꺾은 선 네 번째 거. 꺾은 선 네 번째 거. 근데 그 옆에 보면 보조축이라고 있어요. 보조축. 이 보조축도 클릭하세요. 보조축을 클릭하니까 오른쪽에 뭐가 숫자가 생겨요. 오른쪽에 보조축이라는 게 생긴다고 이렇게. 왼쪽을 주축이라 그래요. 기본축, 주축이라고 부르고 오른쪽을 보조축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런데 엑셀 2010에는 165쪽 한번 가보세요. 꺾은 선을 선택했어요. 그렇죠? 표식이 있는 꺾은 선을 선택하고 다시 얘를 계열 서식에 들어가서 다음 페이지에 보면 얘를 보조축으로 넘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엑셀 2013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표식이 있는 꺾은 선 선택하고 나서 바로 보조축을 선택할 수가 있죠. 확인 누르면 한 방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요. 첫 번째 얘를 보조축으로 바꾸고요. 다시 이 빨간 거에 가서 오른쪽 눌러서 서식에 가서 얘를 보조축으로 이렇게 두 번 해서 보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그냥 선택을 해서 차트 종류에 가면은 표식이 있는 꺾은 선과 보조축을 한꺼번에 선택하는 기능이 있어서 엑셀 2013이 그래서 편리해졌다 이거예요. 근데 저도 엑셀 2010으로 하다가 13 바꿔서 작업을 하니까 혼동되더라고요. 항상 컴퓨터는 어떻게 했냐면 순서대로 하나, 둘, 셋, 넷. 얘 끝나고 나면 저거 하고 저거 끝나면 요거 하고 요거 끝나면 다른 거 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항상. 여러분 컴퓨터 하실 때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거 해보셨어요? 예를 들어 글자 모양 우리 아래 한글 같으면 블럭 잡고 엑셀에서 블럭 잡고 크게 해라 빨갛게 넣어라 뭐하고 이랬잖아요. 하나 클릭하고 또 다른 거 클릭하고 했잖아요. 근데 이 차트만 해도 옛날 2010 같은 경우에 2017이나 2010에서는 이렇게 한꺼번에 화면에 안 나왔단 말이에요. 얘하고 제가 따로 있었단 말이에요. 화면이. 근데 화면이 하나로 생기니까 편리해진 건 알겠는데 혼동돼요. 리듬이 깨지는 게 있더라고.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엑셀 2013이든 10이든 많이 안 해보신 상황이라면 하나의 버전 갖고 꾸준히 쓰시면 되죠. 꾸준히 쓰시면 되지. 자, 성적표도 고칠 거예요. 3학년 성적표라고 쓸 거예요. 그럼 3학년 쓰시고 차트 제목까지 한번 고쳐놓으세요. 차트 제목까지. 자, 여기까지 해놓고요. 잠깐 쉬겠습니다.
108쪽을 보시면은 지금 3학년 성적표 해가지고 이제 만들었는데 왼쪽에 숫자가 보이고 오른쪽에 숫자가 보이는데 왼쪽의 숫자는 기본축, 오른쪽은 보조축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얘는 세로로 돼 있잖아요. 세로. 그러니까 세로축. 요 밑에 과목 이름은 가로에 있으니까 가로축. 그 다음에 얘는 숫자가 들어있으니까 갑축. 글자가 들어있으니까 항목축. 그래서 얘는 세로 갑축. 밑에는 가로 항목축 그래요. 그런데 얘가 가로막대로 변하면 갑축이 밑으로 와요. 그때는 가로 갑축이라고 불러. 그러니까는 다시 말씀드리면 그 글자가 숫자가 만약에 숫자가 들어있으면 뭐가다? 갑축이라고 부르고 글자가 들어있으면 뭐다? 항목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왼쪽에 있으면 기본축, 다른 말로 주축이라고 부르고 오른쪽에 들어있으면 뭐가 된다? 보조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로냐 가로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세로 갑축이 있을 수도 있고 가로 갑축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거 갖고는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아 여기는 가로 갑축이구나 여기 세로 갑축이구나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세로에 있으니까 세로축이고 값이 들어있으니까 숫자가 들어있으니까 갑축이고 글자가 들어있으면 항목축이고 그런 것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축이 이제 예를 들어서 왼쪽에 있는 기본축이라고 했는데 왼쪽이 아니라 아래쪽에도 있어요. 아래쪽. 여기 왼쪽 말고요. 왼쪽 말고 아래쪽도 있거든요. 아래쪽에는 기본축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말고 위쪽도 있어요. 위쪽. 여기 지금 자세히 보시면 밑에 항목이 밑에 있잖아요. 아래쪽에 있잖아요. 그렇죠. 얘가 보조축은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는 보조축이 위에 없지만은 왼쪽에 있는 게 기본축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보조축인 것처럼 아래가 기본축이고 위가 보조축이에요. 그 다음에 엑셀에서는 제일 쉬운 게 뭐냐면 뭘 꾸며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 이거 색깔이 파란색이 난 노란색이면 좋겠어. 그럼 무조건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저 밑에는 서식 이거 누르시면 돼요. 누르시면 짠 하는 옆에 뭐가 떠요. 이렇게 여기서 색깔 칠하는 것도 나오고 예, 모양 내는 거 나오고 이거는 이제 그래프에 관한 거 나오고 뭐 이런 게 나와요. 이걸 하나씩 해볼 거예요. 첫 번째 이제 제목이 있는데 이 제목의 글자를 바꿔주거나 제목을 바꿀 때는 천상 키보드를 써야죠. 제목의 크기를 바꾸고 싶을 때는요 홈에 가서 하는 겁니다. 홈에 가서 제목의 글꼴을 바꾸고 싶다든지 제목의 색깔을 바꿀 때는 이 차트에 있는 기능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홈에 있는 기본 기능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서 글꼴을 바꾸고 크기를 바꾸고 색깔을 바꾸고 이렇게 꾸미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글자를 썼는데 여기 법례 있잖아요. 법례. 왼쪽에 보면 숫자가 있잖아요. 오른쪽에 숫자가 있죠. 밑에 과목 이름 있잖아요. 과목이 글자가 좀 크면 좋겠어. 작으면 좋겠어. 색깔을 바꾸면 좋겠어. 하는 거 다 어디다? 홈에 가서 글꼴에서 하는 겁니다. 다 그래요. 다. 단 예를 들어서 제목에 3학년 성적표라고 써놨는데 제목에 테두리를 두르고 싶어. 테두리. 이런 거는 어디로 가냐면 차트 도구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그때는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의 색깔이나 크기나 모양을 바꿀 때는 반드시 홈에서 하는 거고, 그 외에는 다 어디 간다? 차트 도구에 가는 겁니다. 아니면 여기 가서 오른쪽 누르고요. 서식 누르시면 돼요. 이런 메뉴가 하나 뜰 겁니다. 한번 눌러보세요. 자, 차트 제목을 클릭하고 오른쪽 눌러가지고 서식을 갔어요. 저 밑에 차트 제목 서식. 근데 모르고 밑에 범례라고 있어요. 범례. 중간고사는 파란 막대기고 빨간 거는 기말고사 꺾은 선 그래프고 하는데 이 범례를 클릭하는 순간 여기가 범례 서식으로 바뀌어요. 이 차트 자체를 선택하면 뭐예요? 차트 영역 서식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왼쪽에 보면 파란 막대기 있잖아요. 파란 막대기. 이 파란 막대기 딱 클릭하면 계열 서식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엑셀에서는 예를 들어 제목을 꾸미다가 말고 내가 다른 걸 꾸미고 싶을 때는 명령을 또 주는 게 아니라 그 서식 화면을 그대로 두시고 위치만 클릭해주면 알아서 메뉴가 바뀌어요. 알아서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제목부터 갑니다. 차트 제목. 3학년 성적표라는 제목을 클릭했더니 차트 제목 서식이라고 떴는데 여기 보시면 채우기도 보이고 채우기. 테두리도 보이고 그렇죠? 자, 채우기에 가서 단색으로 채울 거예요. 단색으로 채우겠다고 단색 채우기 눌러보세요. 색깔이 꺼멓게 들어간대. 저는요. 여기 색깔이 검정색인가 봐요. 그래서 나는 색깔을 예를 들어 노란색 그러면 어떻게 돼요? 노란색. 그럼 노란색으로 바뀌어요. 투명도도 있어요. 투명도를 0으로 하니까 어떻게 돼요? 노란색이면 노란색이 꽉 찬 거지 뭐. 자, 테두리를 보세요. 테두리. 채우기 밑에 보면 테두리라고 있죠? 채우기 밑에 테두리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보세요. 제가 채우기를 클릭하면 채우기가 펼쳐졌다가 다시 채우기를 누르면 채우기가 오므라들고, 테두리를 클릭하면 테두리가 펼쳐졌다가 오므라들다가 이렇게 할 거예요. 클릭할 때마다. 이게 엑셀 2010은 또 화면이 달라요. 화면이 좀 다른데 우리 책에 축소시라고 떠 있으니까 저 차트에 관한 서식 창이 오른쪽에 또 뜨니까 오른쪽에 뜨는 게 아니라 얘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별도로 이렇게 떠다니죠. 이렇게 떠다녀요. 보세요. 제가 떠다니죠. 여기 차트 제목 서식에 보시면 이렇게 4번 화살표가 나타나는 거 있어요. 그렇죠? 요거 이렇게 보입니까? 딴 데는 화살표인데 차트 제목 서식이라는 글자 쪽에 가서 보면 이렇게 4방 화살표가 나타날 때 마우스로 누르고 밖으로 빼내면은요 떨어져요. 밖으로요. 떨어집니다. 이렇게. 이때 여기 이 4방 화살표가 나타난 영역을 더블 클릭하면 다시 원래대로 딱 가서 붙습니다. 그 서식을 어디서 불러오죠? 처음에? 제일 처음에? 여기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요. 저 밑에 보면 서식이라고 떠요. 오른쪽. 예. 서식을 누르시면 제일 밑에 있는 서식이라고 있죠. 뭐뭐뭐 서식. 예, 누르시고 나면 무슨 영역 서식이라는 게 하나 뜨는데 제가 제목을 누르면 제목 서식이라고 뜨고 범례를 누르면 범례 서식이라고 뜨고 알아서 바뀔 거예요. 예, 바뀌시면 되고 첫 번째 지금 차트 제목으로 와 있잖아요. 차트 제목. 그래서 제가 지금 채우기를 뭐로 했냐면 노란색을 채웠어요. 그 다음에 테두리는 빨간색으로 할 거예요. 빨간색으로 2포인트만큼 테두리를 둘러보세요. 2포인트. 테두리, 차트 제목의 테두리를 빨간색으로 2포인트만큼 두껍게 하세요. 두께를 2포인트만큼 하세요. 막대 그래프 요소가 지금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 두 가지 시험을 가지고 두 번 시험 보는 거 가지고 과목별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고사는 파란색 막대 그래프고
기말고사는 빨간색 꺾은 선 그래프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중간고사가 왼쪽에 있고 기말고사가 오른쪽에 있어요. 법례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중간고사는 왼쪽에 있는 숫자를 보는 거고 기말고사는 오른쪽 숫자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마음에 불편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요 숫자 있죠? 요 숫자, 요 숫자. 요 숫자. 이 숫자가 다 50은 넘죠? 여기 자세히 보시면 50점은 다 넘잖아요. 근데 0점서부터 보여주고 있으니까 보기 싫은 거라. 그래서 최소값을 50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여기 보시면 이거는 채우기 및 선이고 이건 꾸미는 거고 얘는 크기 속성이고 이거 축 옵션이라고 있네. 축 옵션. 엑셀 2010에서는 이 왼쪽에 있는 숫자를 딱 클릭하는 순간 오른쪽에 창에 축서식이라고 하면서 자동으로 이런 숫자가 보일 거예요. 이런 숫자가 보여요. 여기 축 옵션 1인 창이 하나 뜰 거라 이렇게. 근데 2013은 내가 원하는 대로 클릭을 해서 가야 돼요. 그래프 보이세요? 축 옵션? 네. 축 옵션에 가서 최소값을 50으로 바꿔보세요. 50으로. 그리고 주 단위를 최대값은 100으로 놓으시고요. 최대값은 100으로 놓으시고 주 단위를 10으로 바꾸세요. 10으로. 최소를 50으로 두시고 최대를 100으로 두시고 단위의 주 단위를 10으로 바꾸세요. 그러면 50부터 100까지 갈 거고 단위가 10 차이가 날 거라고. 50, 60, 70, 80 이렇게. 오른쪽 꺾은 선이 오른쪽에 있는 숫자 있죠? 오른쪽에 있는 숫자. 얘는 60부터 시작할 거예요. 60부터. 주 단위는 10단위로 갈 거예요. 최소값을 60부터 시작할 거예요. 60부터. 그리고 주 단위는 10단위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숫자는 중간고사는 50부터 점수를 보라는 거고 기말고사 오른쪽에 있는 숫자는 60부터 봐라는 거죠. 이걸 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요? 그 화면 자체가 그게 안 뜨고 채우기 선이 환율 일별 시세라고 돼 있나 확인해 보세요. 이거 나왔나 보세요. 그런데 지금 차트를 자세히 보시면 차트 4월 19일 날은 얼마래요? 1,100원, 1,090원이고 4월 20일 날은 얼마고 4월 20일 날은 얼마고 지금 금액이 조금씩 변동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뭐까지 보는 거예요? 전일 대비 올랐는지 내렸는지 보라는 거죠. 전일 대비 여기는 변동이 없고 여기는 50점 변동됐고 1원 변동됐고 3원 변동됐고 5원이 변동됐네. 그렇죠? 이런 변동된 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 같이 그래프에다 집어넣었어요. 근데 잘 보시면 얘는 1,000원이 넘어가고 기준이니까 금액이고 밑에 있는 빨간색은 뭐예요? 끽해봤자 마이너스 7.5고 마이너스 10이고 플러스 얼마예요? 플러스는 뭐 얼마야? 3밖에 안 나오네. 그러니까는 3이란 숫자, 10이란 숫자랑 1000이란 숫자랑 같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프상에.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이런 경우는 1000상 달리 만들어야 돼. 자, 그래서 어떻게 만들 거냐면은요.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저 밑에 차트에 서식 이렇게 하면 이제 서식이 열린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 그래프를 좀 바꿀 거예요. 지금 그래프를 가려니까 차트 도구 디자인에 가서 뭐 서식도 있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서식.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거 밑에 빨간 전일 대비를 선택해야 되는 전일 대비를 선택할 수 있나 한번 해보세요. 매매 기준 파란색은 클릭할 수가 있는데 전일 대비 빨간색은 클릭이 되나 한번 해보세요.
클릭해보세요. 클릭 되나 안 되나. 파란 막대는 클릭이 돼요. 원체 겉으로 크게 나타났으니까. 근데 빨간색이 있는 데를 클릭해 보시라고. 클릭이 되는지. 안 되는데. 잘 안 되죠? 네. 예. 그럴 때는 여기 가는 거예요, 여기. 차트 도구 서식에 가시면, 여기 있다고. 계열이라고 나와요, 계열. 여기 왼쪽에. 떠요, 이거 계열? 여기 가서, 전일 대비 계열이라는 걸 클릭하면, 이제 밑에 선택이 돼요. 전일 대비 계열을 선택하면 돼요. 여기 가면 목차가 있어. 목록 있죠? 그렇죠? 전일 대비. 아까 매매 기준이었어요. 이거 막대 그래프는. 파란색은. 근데 빨간색은 선택이 안 된다고 작아서. 그러면 여기 가서 전일 대비 계열을 클릭하고 선택에 서식을 누르시면은 별도로 이렇게 창이 떠요. 그리고 보조축, 그럼 보조축으로 가. 보조축으로 간다고. 한번 해보세요. 보조축으로 갔는지. 근데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린 또? 그래프를 바꿔야지. 그래프를 바꿀 거라고. 어떻게 바꿀 거냐면요. 전일 대비를 묶음 세로 막대형으로 안 하고 뭐로 할 거냐면요. 꺾은선으로 할 거예요, 꺾은선. 꺾은선으로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했냐면 제가 아까 이 전일 대비를 클릭했잖아요. 그리고 차트 종류 변경에 들어가서 표식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라는 거지. 이게 여차하면 뭐가 되냐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렇게 나왔잖아요. 아까 여기 보니까. 그래서 파란색 막대는 1000이라는 숫자가 넘어가니까 클릭이 가능한데 그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 전일 대비는 숫자가 작아서 안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트 종류 변경에 가서 여기 콤보에 들어가서 전일 대비 거를 꺾은 선으로 바꿔도 돼요. 바꾸고 얘를 보조축으로 넘겨라 그러면 갑니다. 근데 2010에서는 그 기능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 서식에 가서 전일 대비 계열을 선택하고 선택에 서식에 가서 일단은 얘를 보조축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내고 얘를 뭐로 차트 종류 변경에 들어가서 뭐로 바꿨어요? 표식 있는 꺾은 선으로 바꿨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은 우리 교재 174페이지 있는 것처럼 변하더라 이거지. 근데 2013 버전에서는 제가 지금 막 이것 방법 저런 방법 다 설명드렸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서식에 들어가서 한꺼번에 바꿔버리면 제일 편해요. 한꺼번에 바꿔버리면 알아서 보조축으로 가고 다 되거든. 이렇게 안 하고 아까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종류 변경에다가 직접 여기서 클릭을 했잖아요. 이렇게. 얘를 보조축으로 안 보내면 이렇게 됩니다. 밑에 0에다 깔려요. 차트 종류 변경에 들어가면 반드시 얘를 보조축으로 보내야만이 왼쪽 숫자 따로 오른쪽 숫자 따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거는 파란색 막대로 보이는 거고, 그렇죠? 파란색 막대로 보이는 거고, 빨간색 꺾은 선 그래프는 뭐예요? 전일 대비 어제에 비해서 얼마나 내려갔는지 올라갔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0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0을 기준으로. 0을 기준으로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중간 한동안은 올라갔다가 계속 환율이 올라갔죠.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4월 27일서부터는 환율이 뚝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떨어졌다가 어떻게 됐어요? 또 살짝 올랐지, 살짝. 그런 게 살짝 보이는 거지, 뭐. 전일 대비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왼쪽에 있는 파란색 막대 그래프도 잘 보이고, 오른손 보조축에 있는 꺾은 선도 좀 보이고. 이런 경우에
그래프를 사용하는 방법이 지금 이 책에 나와 있는 이중축 혼합 그래프예요. 이중축 혼합형 그래프. 그러니까 왼쪽에도 축이 있고 오른쪽에도 축이 있다 그래서 이걸 이중축이라고 부르고, 막대 그래프도 있고 꺾은선 그래프도 있다 그래서 이거를 혼합형이라고 부르고, 우리 아까 공부했던 얘는 이중축 혼합형을 할 필요가 없는 애라 그랬잖아요. 아까요. 왜? 숫자 점수가 동일하잖아. 0점에서 100점 사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처럼 어떤 거는 1000이고 어떤 거는 1이고 2이고 이런 경우는 그래프를 서로 달리 봐야 된다. 달리 보는데 왼쪽에다 보는 거, 오른쪽에 숫자로 보는 거를 달리 만드니까는 이중축이 생겼고, 막대 그래프, 꺾은 선 그래프, 서로 다른 그래프가 두 가지가 공존하기 때문에 혼합형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얘를 이중축 혼합형이라고 부른다. 자, 제목 넣어야죠. 제목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제목이 없잖아요. 그럼 제목을 어떻게 넣느냐? 여기 저 상단에 보시면 디자인과 서식 두 가지가 있는데, 엑셀 2010을 가보시면 엑셀 2010 쓰시는 분이 있어요. 지금 그분은 디자인과 서식 사이에 레이아웃이라고 있어요. 레이아웃 2010이에요. 우리는 2010인데 프로그램을 2013으로 쓰시잖아요. 자, 디자인과 서식에 보면 레이아웃이라고 있고, 그 레이아웃에 보면 차트 제목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 차트 제목을 클릭하시면 돼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2010을 제가 실행을 해서, 자, 2010은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 볼게요. 2010은 삽입에 가서 세로 막대 이걸 했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어떻게 했어요? 지금 서식에 가면 밑에 전일 대비를 선택해갖고 서식에 들어가서 얘를 보조축으로 넘겼고, 보조축이 생겼으니까 이거의 그래프를 변경해야 뭐로 꺾은 손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 범례는 지금 어디로 들어가 있냐면요, 범례가 아래쪽에 있었단 말이에요. 아래쪽에. 맞죠? 우리랑 똑같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제목을 넣으려니까 저기는 어떻게 했냐면 레이아웃에 가서 차트 제목을 이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2010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차트 제목을 어떻게 선택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밑에 차트 보이시죠? 차트를 클릭하면 여기 더하기라고 있어요. 더하기. 차트 선택하면 여기 오른쪽에 더하기라고 있어요. 얘를 클릭해가지고 제목 차트 제목을 딱 클릭하는 순간 이제 제목이 생겨요.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목을 뭐로 바꿀 거냐면 환율 시세 일별 시세라고 바꾸자 이거죠. 아니, 숫자 옆에가 범죄가 생겼어. 그럼 뭐 잘못됐나? 요거 차트 요소를 누르면 눌러. 내가 필요한 항목들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차트 제목이 없었으니까 차트 제목을 클릭하고 하면 된다 이거죠. 그게 이제 2010은 여기 레이아웃이라는 메뉴를 따로 만들어서 여기다 놓은 거고요. 2013에서는 여기다 직접 만들어서 선택을 해가지고 클릭하면 오른쪽으로 오게끔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상단에 메뉴가 두 가지가 있고 2010은 위에 메뉴가 세 가지예요. 그게 약간 차이가 있는 건데, 자, 환율 일별 시세라고 써놓고 이 책에 보니까 법례가 어디로 갔어요? 법례가 175페이지 보시면 법례가 어디로 갔어요? 위로 올라갔죠? 그 다음에 이 왼쪽에 뭐가 들어갔어요? 왼쪽에 매매 기준하고 들어가 있죠? 여기 왼쪽에 175쪽을 자세히 보시면 그림이 위아래 두 개가 있는데 위에는 제목이 있고 법례를 제가 위로 올릴 거예요. 법례 위치를 위로 올릴 거라고. 얘를 위로 이렇게 올리면 위로 쫙 올라가 지가 알아서. 얘가 지금 오른쪽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왼쪽에 보면은 세로 쓰기로 매매 기준이라고 있잖아. 오른쪽에는 전일 대비라고 돼 있고 밑에는 일자라고 써 있잖아요. 그런 요소들을 좀 넣어보자 이거죠. 2010 버전에서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 레이아웃에 와서 축 제목을 선택하시는 거고 법례 위치를 바꾸시면 되고, 우리 2013에서는 어떻게 한다? 여기 왼쪽에 보면 더하기라고 있잖아요. 더하기 요거 차트 요소에 가서 축 제목이 필요하잖아요. 축 제목. 근데 축 제목이 두 군데가 와 있어요. 그렇죠? 두 군데. 아, 세 군데까지 자동으로 들어갔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나 이 축 제목 없앴으면 좋겠어. 그러면 어떻게 돼? 오른쪽에 있는 보조 축 제목은 없앴으면 좋겠어. 그러면 마우스를 클릭하고 딜리트 누르면 지워져요. 원하면 내가 여기다가 선택하면 되는 거고. 근데 글자가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죠?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니까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여기 텍스트 옵션에 들어가면 뭐 바꾸는 기능이 있어야 될 텐데, 여기 이거로서 바꾸나? 아, 여기서 바뀌네. 이게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텍스트 방향이 세로 쓰기지. 세로 쓰기 아니에요? 이거 세로 쓰기. 이렇게 세로형이야. 세로 쓰기야. 세로형 같은데. 세로형? 세로가 아니라 세로형. 여기다가 뭐라고? 매매 기준. 여기 뭐라고 쓰면 돼요? 전일 대비. 한번 써보세요. 밑에 축 제목은 뭐라고 쓰면 돼요? 일자. 법례는 어떻게 하라고? 법례는 위쪽으로 올리시면 돼요.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은요, 자 보세요. 지금 제목을 꾸미려고 제목에 들어갔고 법례를 꾸미려고 법례를 들어갔는데, 이 법례가 보시면 법례 옵션에 들어가서 색깔을 꾸미는 건지 뭐를 꾸미는 건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텍스트 옵션에 가서는 얘를 어떻게 꾸미는 건지 또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나는 얘가 오른쪽에 있던 애니까 위로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눌러야 될지 이 중에 있잖아요. 이 중에 눌렀더니 있네. 여기 아까 오른쪽에 있던 애가 뭘 눌러야 될지 헷갈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법례 옵션 눌러보니까는 위쪽 누르면 올라가잖아. 이런 과정들을 제가 기본적인 거 설명을 드릴 거란 말이에요. 그 나머지 여러분이 몸으로 익혀야 돼. 몸으로. 그러면 금방 해요. 근데 이게 2010하고 2013하고 메뉴가 다르다 그랬잖아요. 다른 메뉴인데 그러면 저는 이걸 외워서 공부한 거냐? 제가 이걸 뭐하러 외워요? 오른쪽 눌러서 서식 누르면 열린다라는 거. 자, 오른쪽 누르면 서식 누르면 무슨 창이 열린다라는 거. 이거 하나 기억하고 있고요. 뭐를 클릭하면 거기에 뭐가 열린다는 거 있고, 요 글자 있잖아요. 이런 거. 화살표 누르면 화살표가 펼쳐지고 다시 누르면 오므라들고
펼쳐지고 하는 거. 이거는 기본 기능이니까 이런 걸 외우시는 거야. 그러면 엑셀에도 이런 게 있고 파워포인트도 이런 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파워포인트 시간에 자 누르면 펼쳐집니다. 누르면 오므라듭니다. 또 설명할 필요 없잖아. 이거 기본이니까. 그렇지. 밥 먹을 때 젓가락은 이렇게 잡습니다. 숟가락은 저렇게 잡습니다 하고 매번 밥 먹을 때마다 얘기 안 하잖아요. 숟가락 잡고 젓가락 잡는 법 이제 아니까 그런 거라. 이런 게 기본이야. 그 나머지는 여기에 들어가서 뭐 누르면 뭐가 있고 뭐 누르면 뭐가 있고 뭐 누르면 뭐가 있는지는 배워야지. 이제 그런 거 설명드리지 제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씩 기능은 여러분이 눌러보시면 나온단 말이야. 자, 여기다 색깔을 칠해야 돼. 여기다 색깔 칠해야 돼. 그럼 단색 채우기. 색깔이 너무 검해. 그럼 색깔을 바꿔서 이렇게 칠할 거야. 여기. 그 다음에 선. 테두리 선이 여기 있는데, 테두리 선 있잖아요. 그렇죠? 둥근 모서리 자세히 보세요. 꺾인 선으로 돼 있거든. 꺾은 선. 근데 제가 여기다 둥근 모서리를 클릭하면은, 여기가 어떻게 됐어요? 둥그렇게 됐거든. 그런 식으로 하나씩 읽어보시면서 두들겨 보시면은 답이 나오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요, 뭐를 할 거냐면은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걸 할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는 여러분이 예습하지 마시고 오늘 것까지 공부하신 거 있잖아요. 이거를 복습하시라고. 저 밑에 보니까 이런 것도 있어. 환율 시세도 있고 뭐도 있는데 인구 현황이 있거든. 인구 현황. 얘를 176쪽에 보시면 아래 그림처럼 색깔을 바꾸고 꾸미래요. 그럼 해보세요. 댁에서 해보시면 되는 거야. 해보신 만큼 느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